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분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프지 않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병 안 걸리고 죽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막 뭐라고 그럽니다. 병 안 걸리고 죽지 않고 살면 그냥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걸 뭐 아주 간단한 대답을 그 뭐 물어보고 그럽니까?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프지 않고 그냥 죽지 않고 살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별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즐겁게 먹으면 보약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식사하는 게 하나 좋고, 두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러면 양기가 보충되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수면도 보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똥을 잘 싸야 됩니다. 똥을 잘 싸면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배출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불필요한 노폐물들의 제일 큰 덩어리가 똥이에요. 그 다음에가 소변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폐물들이 잘 나가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의 척도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그건 음식을 잘못 먹은 경우입니다. 똥이 잘 안 나온다. 섬유질이 부족한 거죠. 해조류 같은 걸 잘 안 먹고 있나. 그 다음에 입맛이 없고 피로하다. 이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좀 해조류와 신선한 야채, 칼슘이 풍부한 멸치, 새우대가리 좀 먹어봐. 피곤하고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청량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서 입맛이 없다, 피곤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잘 먹고 하다 보면 뭐 잠이 잘 안 온다, 똥이 잘 안 나온다, 입맛이 없다, 피곤하다 하는 것들은 세 가지는 싹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칼슘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천연의 트랭큘라이저, 이거는 흥분이나 불안, 초조, 긴장한 것을 진정시키는 약재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게 천연입니다. 천연. 그래서 신경의 흥분을 충분히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잠이 잘 오고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이라는 겁니다. 청량음료, 이거 참 문제가 많죠. 청량음료 한 잔 먹는 것보다 된장 한 그릇이 더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의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된장국에는 암을 예방하는 리놀산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있고, 또 각종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오래될수록, 그죠? 이 간장, 된장, 고추장들은 오래될수록 아미노산이 점점 많아지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된장국에는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건강식으로서는 아주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년 된 된장국으로 이렇게 위암을 고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청량음료는 보면 설탕이 약 13% 들어있습니다. 청량음료를 안 마시면 좌우간 설탕을 적게 먹는 격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설탕을 먹으면 설탕을 연소하는데 비타민 B1이 필요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비타민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칼슘도 물론 소비량이 많아져서 칼슘 저장량도 떨어집니다. 또 이 비타민 B와는 신경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하고, 또 부족 시에 변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청량음료를 자주 먹으면 여기 똥이 순조롭지 못하다 하는 얘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똥을 잘 누르려면 청량음료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식생활, 약간의 식생활 개선, 이거 뭐예요? 조금만 식사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한 즐거운 식사,
충분한 수면, 순조로운 똥 싸는 거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면 건강지수가 확보되고 또 상승됩니다. 그러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갖춰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죠. 뭐 멸치를 통째로 먹으면 촌스럽다. 뭐 된장국을 먹으면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콜라 사이다 먹고 여기 그 뭐죠 그거 햄버거 피자 거기다가 뭐 감자 튀긴 거에다가 뭐 세트해서 처먹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주 먹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질병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질병들을 자기 몸속으로 자꾸만 끌어넣는 거죠. 질병과 아주 끈적끈적한 인연을 맺는 것이 바로 가공식품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설탕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매개체로서 또 음식들을 좋아하고 있죠. 칼슘을 보면 50kg를 기준하실 때 50kg가 몸무게를 한다면 1kg이 자오간 칼슘입니다. 그런데 99%는 이 치아와 뼈다구 속에 있고 1%가 신경, 근육, 혈액 속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신경 안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40대가 넘으면 이렇게 뼈다귀가 쑤시고 저리고 또 등가죽도 뻐근하고 또 허리에 통증도 생기고 왠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칼슘 결핍증이죠. 이런 증상이 바로 또 골다공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칼슘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칼슘 결핍증으로 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미국 구미 선진국의 사람들은 이런 그 골다공증 원인을 육류에 있는 그 유황 등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바로 산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뼛속에 칼슘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그네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슘을 보조식품으로 먹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 보면 어떻게 돼요? 설탕과 인산이 들어있는 청량음료 뭐 들고 다니고 뭐 깡통에 보면 뭐 보통 아니 이런 칼슘을 좌우한 분산시키고 없애버리는 청량음료를 즐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콜라 사이다를 마시면 칼슘의 수요가 증가되고 근데 식사 시에 이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하지 않으면 빼다고 해서 또 배출되고 그래서 결국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골다공증 같은 거 보면 뼈 조직 가운데 특히 이 등가죽에 있는 뼈에서 칼슘이 뽑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등가죽에 있는 척추에 있는 이 뼈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뭐 디스크인지어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칼슘, 이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는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들이 뭐 등이 굽거나 또 키가 줄어들고 근육통을 호소하고 척추 골절상, 척추관 협착증, 뭐 다발성 경화증이 다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디스크나 신경통으로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골다공증의 원인. 골다공증 자세히 찾아보면. 그래서 이 칼슘이 이 신경이나 그다음에 뭐 근육이나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칼슘의 양이 부족해진데 이걸 음식으로 보충해 줘야 되는데 음식으로 보충해 주지 못하면 뼈다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떠다니는 칼슘이 부족하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뼈다구에서 방출된 칼슘이 주로 혈관 벽에 침착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또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복잡하게 이런 병을 발생시키는 이런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죠. 뭐가? 청량음료가. 또 달콤한 음식들. 그런데 뭐 음식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칼슘을 섭취하면 이것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1%가 딱 보충이 되고 나면 뼈다구에 딱 저장을 하기 때문에 뼈다구가 튼튼해집니다.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이 보면 60대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60대가 넘으면서 약 6%가 골다공증이 오고 여자는 62%, 70대가 되면 남자는 23%, 여자는 70%,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골다공증 환자가 높습니다. 구미 선진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류나 설탕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 보조 식품을 이렇게 먹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칼슘 보조제를 그애들이 먹는 이유, 또 우리들도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면 중금속이 몸 안에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해서 애들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 정신분열증 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묻지마 폭행이나 뭐 미투 사건, 뭐 흔들은 나이 먹은 놈이고 뭘 흔든다며, 뭐 이런 거 애들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이런 달콤한 거 많이 먹는 설탕 과잉에서 온 이런 칼슘 부족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러면 칼슘이 충분히 보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느냐? 된장국, 여기다가 멸치 넣어서 끓여 먹는 건 최고의 보약입니다. 미역국 같은 해조류, 그 다음에 각종 장류, 절임 음식,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젓갈류, 우리 고유의 음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병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보내니, 그러지 말고 좀 더 좀 알기 쉽게 얘기를 좀 해달래.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말린 새우입니다. 새우를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아요. 또 그걸 이렇게 조리해서 먹어도 좋고, 또 미역국에 끓여서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 추어탕, 그 다음에 빙어, 멸치, 해조류, 톳, 이런 음식들이 우리가 볼 때 아주 하찮은 거예요. 멸치 똥 빼지 말고 그냥 다 먹어야 돼. 그거 쓰다고. 여봐, 멸치 똥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아주 최고의 명약이야. 오징어 먹물도 명약이고, 시커먼 건 다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멸치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조그만 생선들, 뭐 뱅어포도 좋아요. 뱅어포, 잔멸치, 이런 거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먹고 지가 무슨 꼴값을 떤다고 지가 무슨 뭐 부의 상징인 것 마냥 이거 들고 다니고 깡통 먹고 뭐 또 어디 들고 다니면서 처먹고, 어디 또 뭐 있지 여기? 그 뭐 햄버거, 피자, 파스타, 뭐 이렇게 뭐 조리 넣고 뭐 어디 가서 비싼 거 그거 다 먹어. 그 조리하는 거 보면 놀래요. 다 설탕 덩어리. 그거 뭐지? 이런 젓갈짝에다 낀 거 같은 거 그거? 핫도그. 거기에 뿌리면 케찹이 40%가 설탕이야. 또 길거리에서 파는 거 떡볶이 그냥 설탕을 갖다 들이부어요. 내가 그거 만드는 거 봤어요. 여기서 시장 가다가. 그러니 이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뼈다구가 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아프지 않고 죽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음식이 최고의 보약 음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간장, 된장, 고추장,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최고의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일염으로 만든 이런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고, 우리 주변의 된장국, 무병장수의 비법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단 것 좀 줄이고 된장국을 사랑할수록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